안녕하세요. 가슴으로 말하는 여러분의 가슴 주치 멜론 언니 김주원입니다. 여러분은 궁금증 해소를 어디서 하시나요? 나 때는 도서관이나 전문가를 찾거나 검색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요즘은 챗 GPT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미 전 세계 2억 명이 넘게 사용 중이고 한국도 작년 12월에만 682만 명이나 썼다고 하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됩니다. 아마 멜론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챗 GPT한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 멜론이들이 챗 GPT를 믿어도 되는지, 의사인 저는 어느 정도 참고가 가능할지 챗 GPT에게 묻고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멜론이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질문의 난이도를 점점 높여볼 겁니다. 질문과 답변은 촬영 전에 미리 받아두었는데 첫 질문은 간단하게 가슴 성형은 완전히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맞는 말입니다. 저도 지난 영상 말미에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회복 기간으로 두고 수술 후 주의사항을 열심히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시기별 회복 단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부기와 통증 시기부터 운동이 가능한 시기, 모양이 자리 잡는 시기까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 아쉬운 건 샤워나 흉터 연고의 사용, 흡연의 위험성, 성생활 등 회복 기간에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있다면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껴질 테니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번엔 중간 난이도의 질문입니다. 가슴 수술 흉터가 덜 보이게 겨드랑이 절개가 가능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은 동의가 되고 어떤 답은 애매하다 싶은데 장점에서 말하듯이 겨드랑이 절개는 흉터가 가슴에 남지 않는다가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슴 모양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과 흉터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가슴 모양은 성형을 하는 전문의의 수술 방향이나 숙련도, 그리고 환자와 병원과의 수술 후 관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의할 점은 첨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겨드랑이보다 밑선 절개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케이스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사이즈를 봐서 절개 위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챗 GPT가 300cc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크기도 가능합니다. 예상보다 훌륭한 답변인데 디테일이 살짝 떨어지긴 하네요. 다음 질문은 제가 실제로 들었던 질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 성형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여러 개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챗 GPT도 같은 의견입니다. 여러 개 넣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골격이 작기 때문에 600에서 1000cc 정도의 큰 사이즈는 많이 찾지 않습니다. 물론 600cc 이상의 큰 가슴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멜론이 중에도 아주 큰 행복을 찾은 분도 여러 계시기도 합니다. 보면 2차 수술까지 설계를 하는데 피부를 늘리는 것에 주안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 성형은 피부 탄력 외에도 굉장히 많은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큰 보형물을 넣고 싶다고 무조건 크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형물이 들어가야 하는 가슴 안쪽의 공간이 충분히 넓어야 큰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방 이식은 일시적인 솔루션입니다. 이식한 지방은 흡수돼서 얼마 남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멜론에서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난이도를 좀 더 높여서 다음은 가슴 거상을 하면 가슴이 작아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슴이 작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슴의 모양과 위치 변화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리프팅하는 것이 가슴의 거상입니다. 늘어졌던 가슴이 리프팅되면서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거상만 하는 경우라면 윗볼륨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윗가슴부터 탄력 있게 떨어지는 풍만한 라인이나 볼륨 개선까지 원한다면 챗 GPT의 말처럼 보형물 삽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답변을 살펴보니 아주 틀렸다 싶은 말은 없는데 고민에 알맞은지를 살펴본다면 제한적인 점들이 보이긴 합니다. 챗 GPT로 가슴 공부 중이시라면 이 점을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이번엔 간단한 질문과 더 자세한 질문까지 두 가지 버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챗 GPT의 답변엔 동의합니다.
흉곽 사이즈와 피부 탄력도 사이즈 선택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큰 가슴을 원한다면 가슴방의 크기는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 조건입니다. 수술 방법엔 말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위치로 인해 가슴의 크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촉감이나 모양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이 간단해서 그런지 답변도 간략한데 명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네요. 자세하게 물어보면 다를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마르고 가슴도 작다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마른 체형이라는 조건까지 주었더니 피부 두께나 탄력, 흉곽의 크기, 처짐 등 체형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네요. 보형물이 크면 시간이 지나서 피부가 처질 수 있다. 사실 피부 처짐은 보형물의 크기보단 나의 피부 조직 상태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답변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번은 잘 모르겠어요. 우선 몇 cc를 넣으면 몇 컵이 나온다 라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계적 확대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 보면 2번의 수술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기다림이 있기도 하고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수술법이 아닙니다. 단계적 수술이 가진 부담에 대한 설명도 있다면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른 체형이니만큼 수술한 티가 덜 나게끔 근육 아래 보형물 삽입은 저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인데요. 보형물 경계를 최대한 커버하기 위함도 있지만 보형물을 덮는 조직의 범위와 두께를 늘려서 자연스러운 라인과 모양을 만들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답변들에 지방이식 병행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방이식은 일시적으로 좋은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이식한 지방은 흡수되기 때문에 가슴 수술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솔루션에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문에는 없었던 주의점도 알려주네요. 보니까 챗 GPT도 사람처럼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챗 GPT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해 봤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믿을만 한가요? 저는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질문들은 일반적인 선에서 답변을 주었지만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정보의 정확성이나 구체성이 낮아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저와 같은 가슴 성형 전문의로 빙의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멜론 언니 김주원이었습니다.